토트넘의 한 시대가 끝났다고 모두가 말했지만 정작 축구계가 깨어난 순간은 그가 떠난 뒤였다. 손흥민의 다큐멘터리 Insights on his final days at Spurs. 그 한 편의 영상이 월드클래스 논쟁을 끝냈고 침묵하던 거장들의 기억을 소환했으며 마침내 한 감독의 커리어 최대의 실수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손흥민 헌정 다큐 신드롬과 축구계의 각성, 거대한 울림의 시작? 최근 축구계를 뒤흔든 손흥민의 다큐멘터리 Insights on his final days at Spurs는 단순한 영상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과 트로피만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현대 축구계에 던진 하나의 철학적 화두였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런던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손흥민의 헌신이 사실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팀의 막내급인 브레넌 존슨이 쏟아낸 눈물은 이 다큐멘터리의 백미였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존슨이 큰형님 손흥민의 작별 메시지 앞에서 아이처럼 오열하는 장면은 손흥민이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 내에서 단순한 득점 기계 이상의 영혼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를 두고 토트넘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가 들린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월드클래스 논쟁의 종지부, 그는 어디든 갈 수 있었다. 그동안 영국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던 손흥민은 과연 월드클래스인가? 라는 질문은 이 다큐멘터리를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쏟아지는 찬사들은 공통된 한 곳을 가리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그 어떤 메가 클럽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쉬운 길을 거부했습니다. 우승컵을 위해 팀을 갈아치우는 트로피 헌터들의 시대에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토트넘에 우승컵을 안겨주고 가장 화려한 정점에서 떠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위대한 작별은 현대 축구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낭만을 부활시켰고 팬들은 그를 향해 우리는 애초에 그를 가질 자격조차 없었다는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장의 후회를 깨우다 신드롬이 불러온 파장. 손흥민 헌정 다큐이 불러온 파장은 현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과거 그를 영입할 기회가 있었던 수많은 감독들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며 손흥민에게 존경을 표할 때 안필드와 지그날 이두나 파크를 호령했던 한 거장은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최악의 적이자 가장 간절히 원했던 꿈의 조각.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손흥민의 위대함을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입술로 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찬란한 다큐멘터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축구계는 또 다른 충격적인 폭로에 직면했습니다. 손흥민을 천적으로 마주할 때마다 스스로를 멍청이라 자책해야 했던 위르겐 클롭. 그가 왜 지금에 와서야 자신의 커리어 최대 실수를 손흥민이라고 단언했는지 그 비극적이고도 아름다운 엇갈림의 역사를 추적해봅니다. 안필드에서 날아온 고백, 지독한 짝사랑의 마침표. 나는 멍청이였습니다. 명장의 처절한 반성문. 다큐멘터리 손흥민 헌정이 공개된 후 축구 이적 시장의 권위자 파브리지오 로마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위르겐 클롭 전 리버풀 감독의 과거 인터뷰를 다시 주목했습니다. 2025년 말 레드불의 글로벌 축구 디렉터로 활동 중인 클롭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다시 한번 손흥민을 언급하며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커리어에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 인생 최대의 실책 중 하나였습니다. 클롭 감독은 회상했습니다. 2013년 도르트문트를 이끌던 시절 함부르크의 원석이었던 손흥민을 영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손흥민은 주전 경쟁을 위해 레버쿠젠을 선택했습니다. 클롭은 이후 리버풀에서도 수차례 손흥민의 문을 두드렸으나 그때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의리를 선택했습니다. 클롭은 고백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에게 실점할 때마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멍청아 stupid. 왜 그때 잡지 못했니? 숫자로 증명된 클롭 킬러. 왜 그는 손흥민을 갈구했나? 클롭이 이토록 손흥민에게 집착한 이유는 단순한 팬심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클롭의 전술적 완결성을 파괴하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 시절 vs 도르트문트. 손흥민은 클롭의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5번 선발 출전에 5골을 터뜨렸습니다.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유니폼을 입고 클롭에게 단 한 번의 패배도 허용하지 않은 꿀벌 군단의 천적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시절 vs 리버풀.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클럽에 리버풀을 상대로 총 6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클럽이 리버풀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6차례 맞대결에서 5골을 몰아치며 개겐프레싱의 허점을 가장 잔인하게 공략했습니다. 클럽에게 손흥민은 자신의 전술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인 동시에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협적인 적이었습니다. 클럽은 2025년 현재에도 손흥민은 유럽 최고의 역습형 스트라이커이자 월드클래스라며 그를 영입하지 못한 것이 리버풀 왕조의 더 큰 전성기를 가로막은 요인이었다고 자책했습니다. 만약 비 남긴 잔인한 가설, 선택의 무게. 만약 손흥민이 2013년 도르트문트로 향했거나 리버풀의 붉은 유니폼을 입었다면 어땠을까요?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만에 살라와 함께 역사상 최강의 스리톱을 형성하며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트로피를 휩쓸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의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클럽의 이 충격적인 고백은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은 이유가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원했음에도 남기로 선택했기 때문임을 증명합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 리버풀이라는 탄탄대로 대신 토트넘이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택했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그 길에 꽃을 피워냈습니다. 클롭이라는 거장이 10년 넘게 품어온 지독한 짝사랑과 후회는 결국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가치가 단순히 기록된 골 숫자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승 트로피보다 더 값진 의리를 선택한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의 철학을 들여다봅니다. 바보라 불린 영웅, 우승컵보다 빛나는 낭만과 충성심. 우승 사냥꾼의 시대, 거슬러 오른 연어. 현대 축구는 거대한 자본과 트로피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더 높은 연봉과 우승 커리어를 위해 서슴없이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손흥민의 행보는 주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손흥민의 다큐멘터리 SON7에 열광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따기 쉬운 팀으로 가는 대신 자신을 사랑해준 팀에 트로피를 안겨주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클럽 감독의 고백처럼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혹은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을 수락했다면 손흥민의 진열장에는 이미 6개의 리그 우승 메달이 걸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토트넘이라는 성벽을 지키는 마지막 기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세간의 평론가들이 왜 저런 팀에 남느냐며 그를 바보라 조롱할 때도 손흥민은 오직 한 곳만을 바라봤습니다. 해리 케인의 길, 그리고 손흥민의 답. 손흥민의 충성심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혼의 단짝이었던 해리 케인입니다. 케인은 우승을 위해 정든 토트넘을 떠나 독일의 거한 바이에른 뮌헨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프로 선수로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진 북런던에서 무관의 제왕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얻는 밥 먹듯 당연한 우승컵보다 토트넘에서 온갖 역경을 뚫고 쟁취한 이단 하나의 트로피가 주는 무게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뮌헨의 트로피가 성공의 증거라면 토트넘의 트로피는 사랑과 증명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200%의 헌신, 그리고 위대한 마침표. 다큐멘터리에서 묘사된 손흥민의 마지막 시즌은 황혼기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무색하게 경기장 구석구석을 누볐고 체력이 바닥난 순간에도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가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심한 시점은 팀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자신이 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마침내 선사한 직후였습니다. 토트넘을 상대로는 절대 뛰지 않겠다는 그의 낭만적인 선언은 상업주의로 찌든 축구계에 던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팀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고 팀이 최고가 되었을 때 미련 없이 박수를 받으며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레전드로 추앙하는 이유이며 클럽 감독조차 그 고결한 성품에 매료되어 영입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 고백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트로피보다 빛나는 충성심으로 북런던의 전설이 된 손흥민.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박물관의 메달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떠난 빈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어떻게 한 구단의 문화와 정신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가 향하는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짚어보려 합니다. 텅 빈 라커룸의 메아리, 캡틴이 남긴 영원한 유산. 5분간의 고독,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낸 자의 눈물. 다큐멘터리 손흥민 토트넘 레전드 헌정 다큐의 마지막 장면은 화려한 우승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료가 떠난 뒤 불이 꺼져가는 라커룸에 홀로 앉아있는 손흥민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약 5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저 감사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 5분간의 침묵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쏟아부은 진심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청춘을 바쳐 팀을 암흑기에서 끌어올렸고 후배들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브레넌 존슨이 쏟아낸 눈물은 바로 그 뜨거웠던 10년의 교육에 대한 최고의 답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토트넘의 유전자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LAFC로의 도전, 그리고 클럽과의 묘한 재회. 2025년 말 손흥민은 정든 유럽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라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황혼기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축구계를 놀라게 한 이 결정에 대해 현재 레드불 글로벌 축구 디렉터로 활동 중인 위르겐 클롭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흥민의 미국행은 MLS 역사를 바꿀 사건입니다. 그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기량을 가졌음에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영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만 그의 이 용기 있는 선택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5년 12월 현재 토트넘의 전 회장 경 앨런 슈거를 비롯한 현지 팬들이 클롭을 차기 토트넘 감독으로 강력히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손흥민은 팀을 떠났지만 클롭이 그가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토트넘을 지휘하는 꿈의 시나리오는 여전히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았다. 위르겐 클롭이 고백한 내 커리어 최대의 실수? 이 한 문장은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축구의 중심에서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훈장입니다. 그는 발롱도르 트로피보다 값진 거장의 경의를 얻었고 수천억 원의 이적료보다 무거운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축구 그 이상의 가치였습니다. 돈보다 의리를,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한 그의 행보는 이기주의가 팽팽한 현대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클롭 감독의 후회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감독이 그토록 원했던 선수, 그토록 두려워했던 천적,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인간? 그가 토트넘의 유니폼을 벗었어도 손흥민의 토트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운 좋게도 가장 위대한 캡틴의 시대를 함께 호흡했습니다.